오늘 사건 이슈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우리 고아림 아나운서가 나와서 좀 했어요. 이제 오늘은 제 앞에 이제 앉아 계신 분이 홍유진 박사인데요. 홍유진 박사는 이제 범죄심리학 박사시죠. 네. 좀 소개를 드리면 2018년부터 지금 그 트로바움이라는 진술 분석 전문 기관이죠. 네. 사설 그 단체죠. 네, 사설 업체고요. 진술분석센터 이제 트루바움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대여섯 명 근무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많네요. 그 진술 분석가 하시는 분들이.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좀 요 근래에 또 이제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늘어나셔가지고 식구가 그 정도 됩니다. 거기 트로바움 그 대표가 김미영 대표 되시죠? 네네. 김미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사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유명한 일이 있죠. 그 최초로 아마 진술 분석이 우리나라 이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사건을 담당했던 분이죠. 이 김명 대표가. 네네,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진술분석관이 대검찰청에서 2006년도에 최초로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대검찰청에서 네, 그렇죠. 국내 최초 이제 진술분석관으로 역임을 하셨고 지금 현재 저희 센터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네, 거기에서 트로바움에서 뭐 어떻게 보면 사설 그 진술 분석 이 기관에서는 최고 권위가 있는 우리나라 권위가 있는 트로바움에서 우리 홍유진 박사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 2018년부터 지금 진술 분석 일을 하고 계시죠. 네. 현재 충북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네, 맞습니다. 진술 분석 관련해서 맡아서 하고 계시고 우리 홍유진 박사님 좀 이력이 좀 특이해요. 학부에서는 법학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법학하시고 이제 아마 석박사를 범죄심리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직전에 우리 저랑 같이 진행하던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동문이죠? 예, 동문인데. 석박사 과정은 동문이죠? 네, 근데 이제 학번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뵈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저희 선배님이시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희 그 대표님 김미영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아신다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2005년도에 우리나라 그 범죄 프로파일러 양성 과정 1기생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경찰학교 교수로 있을 때.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윤희 같은 경우 이제 제자의 제자. 그러네요. 하여튼 오늘 날도 덥고 또 우리 본인 일도 바쁘실 텐데 흔쾌히 또 우리 사건 의뢰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선정한 게요. 옆자리 승객 문자를 본 퇴근길 판사가 이거를 경찰에 어떤 신고를 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건이 해결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판사가 그렇게 출퇴근길에 관심 있게 옆 사람 보지도 않을 뿐더러 신고하는 일 드물거든요. 그렇죠. 예, 좀 특이해서 이거를 한 꼭지 뽑아봤습니다. 뭐 일단 개요는 제가 좀 설명해야 되겠네요. 퇴근하던 그 현직 판사가 지하철 옆자리 승객이 휴대폰 들고 뭐 막 하는 거예요. 막 뭐 하는데 이렇게 엽는질 했나 봐. 그래도 어떻게 내용이 좀 보였나 봐요. 그런 거예요. 결국 그 판사가 서초경찰서에다가 저녁 7시 50분경에 신고해 주는 바람에 서초경찰서에서 판사 얘기를 듣고 득달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27살 먹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그 현행범으로 체포한 그 죄명이 뭐냐면 마약류관리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행범 체포했다는 얘기는 내 생각은 소지품 중에 마약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대마를 바로 건네받은 직후였는데 이걸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홍 박사님은 판사가 뭔 내용을 그 옆에서 하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마약이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직접적인 단어로는 사용을 안 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단어는 직접 사용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은어나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뭐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많이 아시는데 뭐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이제 피로뽕이라고 그러죠. 뭐. 또 그쵸, 저 예. 줄여서 뽕뽕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0.03mg에다가 증류수 섞어 가지고 주사기 하나 이렇게 딱 요 한 개 있는 거 뭐 30에서 50 정도 그 판매되죠. 그들 사이에서 그거를 그 아이들끼리는 뭐라 그러냐면 뭐 주사기 한 개, 두 개라고 얘기 안 하고요. 네. 한 작대기, 두 작대기 이렇게 불러요. 그 작대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작대기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아마 이 마약 이 관련돼서 옆에서 문자 할 때도 그런 은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문자 내용에. 그런데 판사님께서 그거를 딱 찰떡같이 알아보셨나 봐요. 판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일반인들은 뭐 저거 뭔 얘기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님은 재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용어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저 주고받는 대화 내용 엿보고 의심 품고 말이야. 이게 맞네요. 재판 기록에서 보던 마약 은어들이 오가고 있었대요. 우리 홍 박사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으네. 경찰 신고받고 1시간도 안 돼갖고 이거 바로 검거했어요. 다 그래도 잘 예. 바로 검거가 돼서 참 다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근데 홍 박사님 판사들이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사 많이 접촉하시죠. 진술 분석하시면 재판장 많이 가시잖아. 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네. 이제 법학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선배님들께서도 좀 이제 계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신고까지 직접 해주셨다고 해서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이 흔치 않죠, 들었거든요. 그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사들 잘 개입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판사님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고 또 사실 이래야지 맞아요 이게. 그렇죠. 이래야지 맞아요. 그 재판정에 가면 판사님들 근엄하시죠. 예,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 법복 입고 들어오는 순간 위압감 주죠. 맞죠. 가장 높은 그 법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권위적인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또 근데 판사들 좀 권위적인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들이 그 판단한 어떤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는. 그렇죠. 네. 야, 이거는 이 판사 같은 경우는 이거 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정의감이나 이런 것들이 특출하신 판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 뭐 경찰에서 감사장 드립니다. 오십시오. 포상금 좀 드릴게요. 물론 당연히 시도는 할 거예요. 아, 그럴까요? 예, 이거 마약 신고해주면 일정 부분의 보상금, 신고 포상금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오지는 않겠지만 짐작컨대 경찰서장이 찾아가서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아주 이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 더 있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브리핑할 거 홍 박사님 제가 미리 좀 드렸는데 네네. 요거 좀 살펴보셨어요? 네. 이 사건 보고 네. 참 왜 이렇게까지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예.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피해자랑 가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죠. 그렇죠. 전혀 없어요. 네,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는데 이제 요즘은 SNS나 이제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 여성분의 사진을 어떻게 이제 찾아서 생판 모르는 놈이? 네, 그렇죠.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 나체 사진을 좀 구해달라, 이 여성의 네. 나체 사진을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또 입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여성이 나체 사진을 많이 찍었었나 보다. 이게 아무래도 찍었는데 유출이 된 거예요? 찍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본인이 이제 찍었는지 혹은 뭐 이렇게 어떤 연인 관계에서도 많이 유출이 되잖아요. 요즘은 뭐 이별 보복이라고 해서 이제 사귀던 사이에서 헤어지면 이제 일방이 뭐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많이 유출이 된다고 해요. 그게 하나가 뜨는 바람에 딱 그걸 찍었군요, 그 여성을. 예,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합니다. 이 여성 거를 올리면서 이 여성에 대한 거 자세한 거 더 수집한다 하고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제 SNS에 이 여성을 이제 탐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어떤 개인적인 이제 그 SNS 페이지에다가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뭐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파악을 하고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여성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 여성한테 이제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떤 본인의 성적인 그 욕구를 좀 해소하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요. 좀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판 처음 보는 여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야, 뭐 이런 새끼 다 있어 이거. 참 저도 잘 이해가 안 와, 되는데요. 그럼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럼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SNS를 연락해가지고 네. 어떤 성적 욕망 뭐 그런 걸 표시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여성은 답은 안 했겠네요, 그죠? 그쵸. 저 같아라도 아마 답장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이제 개인 메시지라고 하죠. 예. 그거를 이제 오는 거를 다 이제 무시를 했다고 해요. 아, DM으로 보냈구나. 이 네네, 새끼. 예. DM이라고 하는 그 개인 메시지로 보내서 이 여성분이 이제 다 무시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무시하겠지. 그쵸. 아무래도 이제 뭐가 기분이 상했을 수 있겠죠. 아유, 이 말이라고 가해자가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이 안 되니까 이제 좀 기분이 상한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협박이 시작됐던 거죠. 이 여성한테 예. 이제 그 어떤 너의 개인적인 이런 거를 유포하겠다. 너 친구들 나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보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치 사진이라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입수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기에 이르르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답이 없으니까 진짜로 몇 명한테 보냈네요. 사진을. 네, 전송을 했어요. 해요. 전송을 실제로 한 거죠. 참 이거 나쁜 행동인데요. 나쁜 놈 시키고. 이렇게 협박을 한 게 한 2달 정도 가량 이야. 됐다고 해요. 이제 피해자분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극심한 그러니까요. 이제 불안감이 있으셨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같이 이제 계속 보내는 거죠. 참나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봤는데 네. 이런 용어를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네. 봤다고 사랑한다 너를 임신시키고 싶어 이런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런 합니다. 상판 처음 보는 놈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뭐 완전히 벼락 맞은 느낌 들겠어요? 그리고 나치 사진한테 또 이런 얘기도 했네. 이런 거 찍어줘서 고맙다. 예. 네 지인 몇 명한테 이렇게 보냈다. 너 누구 보여주려고 이런 거 찍어놓은 거냐? 이러면서 글쎄 말이에요. 사랑한다. 너 임신시키고 싶어? 쳐 죽일 놈의 새끼.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예. 이 피해 여성분이 그 우리 PTSD라고 하죠.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이제 앓는 그런 아이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PTSD.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잡혔어요. 결국에 이제 잡혔는데 경찰이 결국 못 견뎌서 신고했구나 이거. 그쵸.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제 무시도 해보고 하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고 실제로 본인의 그 영상을 이제 가지고 있고 유포도 했으니까요. 65개 아니구나. 그 여성 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요놈 검거에서 보니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65개 정도 구매해서 소지하고 있고 또 배포도 했다는 거예요? 아청법에도 저촉되겠네요. 그쵸. 이 아동을 대상으로 내용으로 하는 그런 영상을 다수 이제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좀 그런 이상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소아외우증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거 뭐 우리 구독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같은 경우는 소지만 해도 그렇죠.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이놈은 뭐 거기에다가 뭐 소지에다가 배포도 했어요. 그러면 뭐 이건 처벌 크게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여성한테 지은 죄는 성폭력 특례법상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런데 그죠?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어떤 주장을 하는데요. 예. 이 가해 남성이 예. 자신이 음란물 중독이 되어 있어서 본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떤 그 심신미약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네. 나를 좀 선처해달라? 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술 먹고 내가 술 취해가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우울증을 앓다 보니까 내가 심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있어도 스스로 음란물 중독 때문에 내가 심신미약이니까 봐달라는 이런 넋 빠진 놈은 없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진짜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펼친 거네요.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합의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많이 때렸네요. 징역 3년 6월. 그렇죠. 그때 뭐 피해자가 당한 거를 생각하면 뭐 3년 6월이 절대 큰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홍유진 박사님 저 여성이신데 우리 홍유진 박사님 미스죠. 네. 우리 홍유진 박사님한테 이런 일이 하기야 그랬다가는 그거는 한 번 보내자마자 우리 홍 박사님은 그냥 아웃시킬 거야. 그죠? 바로 저 경찰에. 근데 네. 이 여성분 왜 이렇게 많이 참았지? 2달이나 시달리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황당한 이제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근거 없이 이런 황당한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말겠지라고 하시면서 참으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나치 사진 같은 거를 저놈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유포가 일단 두려웠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아마 여성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게 심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이제 재판에서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3년 6개월 저는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받았으면 한 좋겠는데 5년에서 10년 때려도 괜찮아요, 이런 새끼들. 글쎄 말이에요. 이거 해충이거든요, 이거 우리 사회에. 이거 항소까지 했어요. 이제 저 심신미약인데 나 3년 6개월씩이나 주니까 이거 너무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네요. 그래서 2심에서 이제 어떻게 됐나 2심은? 2심도 이제 항소를 당연히 기각을 했고요. 기각했죠? 네, 이게 이제 2심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그리고 수법, 그 내용 이런 것들에 비춰서 보면 그 이제 위험성 그리고 맞아. 해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이렇게 보면서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항소를 기각을 한 거죠. 그럼 이제 3년 6월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 거죠? 그렇죠. 이야, 근데 홍 박사님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진짜 조심하시긴 조심하셔야 되겠어. 그게 약간의 노출된 어떤 사진 같은 것만 어디다 이렇게 올리면 그게 여기저기 타고 나갖고 일파만파 가는데 그게 타겟팅 되는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또 개인 SNS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일상이나 뭐 어떤 뭐 생활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는 사진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개인 정보를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또 상황이다 보니까요. 나체 사진 같은 거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새나가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나가니까 이놈이 타겟팅 했고 그렇죠. 타겟팅 딱 되니까 이 여성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막 진짜 끊임없이 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좀 꽤 모은 것 같고 네. 그게 딱 확보되니까 그 여성한테 이제 DM 딱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네 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좀 사귀자. 네.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너 임신시키고 싶다 등등으로. 근데 여성이 이제 거부하니까 다 반응이 없으니까 일부를 진짜 친구들한테 이제 몇 개 보냈어요. 네, 그렇죠. 보라고. 이게 보이스피싱 범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못 견디니까 2달 동안 시달리다가 이제 경찰에 했는데 제 생각은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뭐 이런 일 겪으셔도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초기 단계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이게 이제 그 개인 피해 이제 보통은 여성들일 텐데요. 그렇죠. 이제 어떤 그런 부담감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청을 하면 이렇게 또 뭐 이제 검색을 해서 뭐 그런 동영상을 찾아서 삭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또 맞습니다. 따로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경찰이 우선순위로 그거 이제 해주도록 돼 있어요. 네. 여가부하고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요. 네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1번 이놈 검거하는데 주력하되 검거와 동시에 이놈이 유포할 수 있는 거를 삭제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요즘에는. 네네. 예, 그렇게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또 이 국가기관이 나서서 삭제해 주는 게 제일 맞아요. 그렇죠. 네. 괜히 그 장례식 업체 맞아요. 이런데 의뢰하면 요놈들이 그거 삭제해주면서 또 확보해가지고 또 그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뭐 선량하게 하시는 분들도 또 압도적으로 많지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찰에 가차없이 신고하고 삭제 요청은 뭐 당연히 요구하셔야 되고 당연히 또 해주도록 돼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피해 여성분들이 실제로 그런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퍼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실 거잖아요. 그러다 그것 때문에 보니까 그래요. 예.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맞아요. 조금 이제 미루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미루고 놔두시면 더 큰 이제 맞습니다. 어떤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요. 네. 빨리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계속 끌려당겨요. 이제 그놈 요구 한번 들어주다 보면 계속 끌려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안 돼요. 결국은 뱅뱅 돌겠는데 정말 근데 이놈 악질이네요. 그렇죠. 이거 이 새끼 정말 나쁜 새끼네, 또 이거. 없는 여성한테 이게 춘천지방법원 쪽에서 한 걸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 발생했던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이런 죽일 놈의 새끼도 있네요. 참. 화나죠, 홍 박사님. 그럼요. 저 이런 사건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 이게 상식적으로, 물론 뭐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행동 하겠지만,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홍 박사님, 여기 사건을 이거 진행하다 보면요, 막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실 것 같아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는 열 받아 있어요, 막. 이런, 뭔 새끼 하면서 이제 조사하다가, 여기 와서 막상 방송, 그나마 거기서 한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게 뿜었기 때문에 증기가 여기 와서 조금 제가 생각보다 좀 단순하고 다혈질이에요. 네,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막 시원시원하게 와일드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제가 댓글도 한번 다 쭉 보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거는 뭐 일부러 무슨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뭐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은 놈이에요. 이 나이 먹도록 그게 잘 안 되네요. 제가 평생 형사하고 이 범인들하고만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 범인이라고 그래서 뭐 무단히 제가 적개심만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형사 한 10년 할 때까지는 범인들은 다 죽여야 될 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청 진짜 그러셨어요? 미친 듯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이가 먹으니까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조금 변하기는 했습니다. 한 꼭지 이제 이거 더인데 이건 제가 먼저 좀 이제 설명하고 해야 될까? 이거를 차라리 우리 홍 박사님이 설명해 주실까? 저 이 사건 보면서도 약간 전문이시라 이거는 우리 홍 박사님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있죠. 예, 맞아요.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 이제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예. 친모 그리고 이제 아빠는 계부였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8살 딸을 학대를 해서 결국은 이제 사망케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가해 행위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인천 사건이죠? 네, 홍 박사님?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제 숨진 이제 피해 아동이 8살 아이 초등학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무려 한 3년 정도를 학대를 당했다고 해요. 예. 사실 이 이제 부부죠. 부부가 20대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해요. 처음부터 이제 같이 살았던 건 아니고요. 이제 재혼을 하고 나서 엄마가 다시 데려왔구나. 네, 아이를 데리고 왔고, 요 사망한 아이가 이제 여아였는데요. 그 위로 이제 1살 터울의 오빠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잘 키우지 좀. 이제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학대가 시작이 된 거죠. 최초 이제 학대 같은 경우에는 그 족발을 아이가 먹고 밤에 치우지 않고 이불에 그대로 놔뒀다라는 이유로 이제 아이를 이제 학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스타트가 된 건가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학대가 처음부터 이제 막 때려가지고 뭐 때리고 가혹행위 시키고 이제 그렇게부터는 시작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은 이제 조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도가 조금 낮은 처벌로부터 이제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아까 그 족발 안 치웠다는 그 이유로 아이를 벽을 보고 손을 들고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었다고 해요. 요것도 사실은 1시간 동안 성인도 팔 들고 지나친 거죠. 굉장히 지나친 건데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이게 채 한 달도 안 됐을 때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보름 정도 뒤였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대소변을 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아이니까. 8살. 그거 혹시 뭐 벽 보고 막 이런 거 그저 가혹행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대소변 못 가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막 이런 게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얘가?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8살이라고 하면 대소변 실수는 조금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나이는 아닐 아니죠. 수 있는데 양육 환경을 좀 살펴보면은 아이가 이제 부모랑 떨어져서 원래는 데리고 오기 전에는 그 영유아 양육보호 시설에 딸을 맡겨놨다고 아이고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 남편이랑도 좀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양육 환경이 이제 원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새아버지가 있는 새로운 가정이잖아요. 새로운 환경. 그런데 이제 아이가 오다 보니까 그 낯설고 근데 또 엄마는 막 그 1시간이나 막 손을 들고 벌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도 잘 가리던 아이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엄마가 재혼하기 전에 어떤 양육 그 시설 어떤 시설에 오빠랑 같이 있다가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불안 장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전 남편이 아마 헤어진 남편이 아이들한테 잘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잘했다면 아마 아빠가 양육을 했을 그렇죠. 텐데요. 그러니까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저 시설에 갔겠죠. 네네. 그러면 전 남편이 잘해주지 않은 데다가 자라서 어려서부터 거기다가 엄마하고 떨어져서 어떤 그 분리불안 장애 같은 것도 앓고 있는데 가까스로 왔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한 1시간 벌 주고 아빠는 좀 익숙하지 않고 그쵸. 뭐 이러다 보니까 대소변 못 가렸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막 주먹과 옷걸이로 막 온몸을 마구 때렸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이 대소변 실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아까는 그 이제 그 벽에 손 들게 하는 그 벌이었잖아요. 예. 근데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는 그 교수님 혹시 그 스쿼트라는 운동 아시나요? 야, 요렇게 예, 기마 자세. 엄청 힘들고. 네, 네. 그래서 그 뭐 군대에 있을 때나 아니면 네. 그 예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 이제 뭐 이렇게 벌 주실 때 그 그럼 기마 자세. 예. 기마 자세. 그게 다리 굉장히 아프잖아요. 말도 못해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버텨야 되는 그런 자세인데 그거를 무려 1시간 동안. 우와, 그 어른도 못해요, 그렇게. 그렇죠. 참 이게 엎드려 뻗쳐도 시켰다고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강도가 심해지면서 이제 손찌검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제 체벌을 하기 시작을 당구 했던 때려요? 거죠. 당구채로 때렸대요? 네, 이게 그쵸. 막 한 50cm, 49cm 정도 아이고야. 당구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 학생 사랑의 매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거든요. 아이고, 우리는 많이 맞았어. 그래서 이제 그 가끔 당구대로 이제 맞아요. 그 몽둥이 갖고 다니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무지 아파요. 아파요. 네, 무지 아파요. 손바닥만 맞아도 무지 아픈데 그걸로 이제 온몸을 막 구타를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이거 참. 거기다가 뭐 지금 보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해서 시키고 완전히 기합 주고 무슨 그 남자들 군대 가서 유격대에서 기합 받는 것처럼 시켰어요 보니까. 그쵸. 그다음에 온몸을 묶었다는데 나 이게 열받아요. 그러니까요. 음식을 몰래 얘가 배고프니까 음식 안 주니까 냉장고에서 열어갖고 뭐 음식 몰래 꺼내 먹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끈으로 묶어두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아까 그 족발 사건에서도 예. 저는 아이가 왜 그 밤에 몰래 숨어서 먹었잖아요. 예, 족발을 먹었을까라고 생각을 맞다. 해보면 맞다. 애초에 아이를 이렇게 어떤 그 음식이나 이런 제공을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굶주림.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아마 아이의 어떤 식사를 잘 챙겨주지 않았으니까 아이가 이제 새벽에 조금 배가 고팠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밤에 먹는다는 거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또 아이를 이제 그냥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발각되면 혼내줄 아마 요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몸이랑 아이 몸을 같이 이렇게 끈으로 줄을 해서 연결해놨어요? 네네. 아이가 움직이면 나한테 감이 오게? 네네. 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이거. 그렇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2020년 작년 10월부터는 대소변 실수하면 나 이거 보면서 정말 대소변 실수하면 화장실 변기 속에 있는 소변을 빨대로 빨아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대변도 먹게 했고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이거는 남한테도 이런 짓을 말도 안 되는데 자기 친자식한테 세상에. 이런 가혹행위를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서슴지 않고 반복을 했고 아니 또 그 모습을 왜 휴대전화로 찍냐고요. 그거는 어떤 심리예요, 도대체 홍 박사님 이거? 이게 가혹행위를 하는 거는 그거를 지가 가혹행위하고 사진 찍어놓는 거는 어떻게 보면 들통나면 수사기관에서야 생큐지만 그렇죠. 그거 들통나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결정타를 맞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찍을까요, 이게 어떤 심리일까요,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쵸?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부가 아무래도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이거는 제 추측인데 좀 어떤 흥미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아이들을 이제 가혹행위하면서 어떤 쾌감 같은 걸 느끼는구나, 슬슬. 네,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그러지 않고서는 뭐 그런 거를 굳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걸리면 증거가 될 건데 남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좀 본인들한테 어떤 쾌감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좀 뭐 기록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소변, 대변 빨아먹게, 화장실에 변기 있는 거 빨아먹게 하고 대변 묻어 있는 속옷을 강제로 입에다 구겨놓고 이게 부모의 이거 사람도 아니지. 이게 참.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서 이제 사망 당시에 발견 당시에 예. 키가 이제 한 110cm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8살? 네, 몸무게가 13kg 정도밖에는 아이고야. 안 나가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3kg. 네. 아이고야. 그 110cm 정도라고 하면 이제 성인 거의 하반신 정도까지 네. 이상 오는 거의 가슴께 키 작은 여성 정도면 가슴께 오는 지금 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슴 아프네, 이거. 그만한 아이가 몸무게가 13kg였다면 아이고야. 이 또래 평균이 요맘때 이제 110 정도 되면 한 26kg 정도 나간다고 해요. 26kg 그럼 네, 절반이네요. 네, 딱 절반. 키도 정도. 한 그 정도 되면 100, 한 28, 130 정도 되는데. 그쵸, 맞죠. 근데 네. 110이면 한 20cm 이상 작은 거고 그쵸. 몸무게는 절반이네요. 네. 얼마나 그러면 이건 뭐 피골이 상접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렇죠. 완전히. 예? 야, 이런 부모가 있나 이 세상에. 이제 결정적으로 사망을 이제 하게 된 그때는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대가 있었는데요. 예. 그 아이가 이제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이제 뭐 계속 이런 상태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옷을 입은 채로 거실에서 이제 또 대소변 실수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소변을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옷을 다 벗겨서 아이가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약한 상태인데 무려 30분 동안 찬물 샤워를 시켰다라고 해요. 인간도 아니야. 저는 찬물로 1분도 잘 못 씻겠는데 이 굉장히 지금 이 어떤 체력이 없는 이 아이를 30분이나 그 찬물로 식혔으니까 그리고 이제 식히고 나서 이제 그 물기도 제대로 이제 안 닦아주고 그냥 거의 방치를 한겨울이었죠?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화장실에서 쓰러집니다. 예. 네,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를 알아요. 봤다고 해요. 발견을 하는데 발견을 하고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 아까 이 피해 사망 아동의 이제 오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아이. 남자아이는 비교적 조금 덜 이렇게 좀 학대 정도가 좀 덜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찬물로 샤워하고 욕실에 쓰러져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아들이랑 모바일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를 둘 지속으로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 둘을 놔두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학대하고 하나는 안 하고 하는 이런 무슨 특별한 이런 것도 그 어떤 그 심리 같은 게 작용하나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2명 정도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마음에 안 들고 더 뭔가 말을 안 들고 더 말썽을 부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여자아이가. 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 남자 아들 같은 경우도 전혀 학대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랬겠죠. 예, 이제 이
오빠를 대상으로도 이제 곧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이를 방치를 해놓고 결국 사망을 하게 만들어 놓고는 주장을 하기를 아니다, 난 찬물로 씻어주지 않았고 아이 다 샤워시키고 따뜻한 물로 다 샤워시키고 물기 내가 수건으로 다 닦아서 다 제거해주고 처치를 별 문제 없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죠. 그쵸. 어떻게 사실이 아니게 드러났냐면 바로 이 오빠, 이제 이 죽은 대우받은 오빠. 네, 오빠가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그게 밝혀졌죠. 그래서 아이 오빠가 이제 진술을 했어요. 진술을 하기를 아니다, 엄마가 아이 내 동생 찬물로 씻긴 거 맞다. 그리고 애 씻을 때 막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발 뒤꿈치 이런 데가 그 딱지가,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맞아서 생긴 상처인 것 같아요. 그런 딱지들이 애가 막 떨어져가지고 피도 나고 아이고. 그런 상태인 거 내가 봤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진술이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 저학년 9살이잖아요. 네네. 그 9살이면은 좀 어린 나이기 때문에 진술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었던 일을 어떤 성인이 듣기에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승전결이 다 나타나 있는 혹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진술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제 오빠죠. 이 아들이 그거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경험했던 바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의 어떤 구체성 그리고 어떤 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합하는 진실로 보여지는 이제 증언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진술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 판단하시죠. 예, 요런 사안이라면 아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어린아이들 진술 관련돼서는 그 법적으로 반드시 진술 분석 전문가의 그 검증을 받도록 지금 법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네네. 이제 그 교수님 혹시 도가니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렇죠. 도가니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김미영 그 대표님이 그 사건 하고 나서 도가니 영화 나온 거 아닌가? 도가니 네,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도가니 그죠? 영화가 나왔는데, 맞아요. 예, 2011년도에 이제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잖아요. 인하학교의 사건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전 국민의 어떤 그런 공감을 사면서 그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이제 지금 현재는 13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장애인 대상 사건에서 이제 성폭력 범죄 특히 일어나면 의무적으로 이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게 돼 있어서요. 현재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제 그런 거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성폭력 사건은 그때 이제 연계가 같이 돼서 그 경찰청에 위촉된 외부 전문가 이제 진술 분석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술 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D군의 진술이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D군.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 아들. 그렇죠. 사망을 또 아이가 해버려서 진술을 그렇죠.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를 진술 분석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아마 그 분석을 해줬겠네요. 그래서 이게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막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뭐 분석을 실시했는지까지는 제가 이제 조금 확인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재판부에서 인정했잖아요. 예, 이 아동의 진술이 굉장히 믿을만하다, 신빙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의 진술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사안이었죠. 이거 뭐 보니까 뭐 저 훈육 차원에서 5대 정도 때린 거 뭐 이런 거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리발 내밀었는데 그 저 오빠가 뭐 진술을 딱 해버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결과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아이가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과실치사냐 아니면 뭐 방임 그러니까, 뭐 학대 치사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그 죽일 의도가 있었으면 살인으로 살인이야. 이제 가게 될 텐데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하기를 이 정도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조금밖에 안 때렸다라고 아이가 죽은 건 사실이니까요. 조금밖에 안 때렸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동생 진술, 아니 그 오빠의 진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인정을 한 사건이죠. 징역 30년 줬네요. 예, 그 계부랑 친모랑 각각 이제 30년씩 줬다고 하는데
뭐 미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몇백 년씩 이렇게 막 주는 거 합산형. 있잖아요. 예. 미국 같으면 얘들은 수백 년 살 거리예요. 수백 년 받아도 모자라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들 뭐 징역 30년에다가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 뭐 이 정도로 끝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됐건 둘 다 30년 줬네요. 30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 사실은 이 부부가 20대잖아요. 50대 나오네. 네, 그렇게 별로. 그러네. 네. 이거 따지고 보니까 진짜 얘들 나와가지고 충분히 눌러라 세상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죄 받을 겁니다. 이거 그렇게 인생 편치 않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 그쵸, 그 인천 사건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난리였었죠. 그렇죠. 에이, 진짜 이 불쌍하고 말이야, 마음 아프고. 근데 옹 박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나거든요. 그렇죠. 어린이집에서도 그죠. 어린이집 그 자체가 아주 그 원장까지 막 구속되고 문 닫고 이러는 게 빈번히 막 방송 보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어요. 글쎄 이게 도대체 말입니다. 왜 이럴 거예요, 도대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인이 이제 양육이나 뭐 훈육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를 아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이면 당연히 성인이랑은 다르니까 미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도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음식을 먹다가 흘릴 수도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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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소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때를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이제 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라고 안 보는 거지. 그냥 자기 직업상에 네.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이 접하는 일 중에 하나로 봐버리는 거죠. 그렇죠. 대상을 아이로 안 보고. 그렇죠. 예,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저 자꾸 저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대상이 아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일, 그리고 일의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개인의 어떤 의식 같은 거, 이 교육이 잘 돼야 돼요. 이게 내가 볼 때. 참 답답한 그런 사건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설명만 좀 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라고. 네. 이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바디캠 붙이고 댕겨요. 바디캠. 근데 이게 국가에서 지급이 거의 안 돼가지고요.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경찰들이 바디캠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요. 먼저 저 사람이 나를 멱살 잡고 저 술 취한 놈이 덤벼들어서 멱살 잡고 때리고 했는데 경찰이 공무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물리력 경세를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상대가 다치면 막 고수장 들어오고 진정 들어오고 난리치니까 아예 안전하게 내가 이거 하나 사서 달고 댕기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바디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얼마 전에 선진국 유엔에서 발표됐는데 아직도 바디캠을 경찰한테 일시 지급을 안 해갖고 개인이 있어요. 아직 부족해서. 그런데 요 권익위에서 이 얘기를 냈어요. 112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경찰관들이 공무상 현장에 가가지고 뭐 휴대폰으로 찍건 바디캠으로 찍건 반드시 영상을 촬영할 때 사전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 대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다. 이거 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그 권익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아마 이제 앞으로는 현장 나가면요 영상 촬영한다고 사전에 고지를 아마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좀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프로는 현직 경찰관들이 엄청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엄청 많이 봐요. 우리 저 후배들 권익위에서 물론 뭐 교육 내려갔을 거예요, 지시. 예, 현장 나가가지고 바디캠 사용하거나 휴대폰으로 현장 촬영할 때 반드시 촬영하고 있다는 거. 촬영 시작한다. 그다음에 촬영 종료했다. 요런 거를 반드시 이 고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요거 뭐 현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제가
뽑아왔어요. 교수님 그런데 제가 의문이 하나가 네. 들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 어떤 신랑이라든지 뭐 그런 게 생기는 상황은 좀 급박한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 내가 그 설명 안 드렸네. 역시 날카로우시네. 그 경우 있죠. 네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뭐 현장에서 강력 형사 뜰 때 막 칼 사시미 칼 들고 막 자전거 체인 들고 덤비는 놈들하고 치고받고 많이 해봤거든요. 그 상황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부터 영상 촬영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영상 촬영을 종료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죠. 미란다 원칙도 현장에서 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검거하고 온 이후에 직후에 사후 고지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사후 고지 확인서만 첨부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못했을 때는 나중에 재합이 되고 난 다음에 부득이하게 당신한테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고지 못했다 하는 거 얘기해주고 또 그걸 보고서를 써가지고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네, 그거 그 없으면 안 되죠. 보완적인 맞습니다. 방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거 현장 나가가지고 처음에 우리 그 미란다 원칙 나와서 이렇게 써서 줬어요. 코팅을 해가지고 그 형사들이 주머니에 넣어갖고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흥분해가지고 싸우다 보면 생각 잘 안 나요. 그쵸. 변호사 선임고지, 뭐 무피권 행사, 뭐 어쩌고. 사실 무피권 행사는 미란다 원칙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건 피의자 신문조서 받을 때 당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 무피권은 미란다 원칙 속에 사실 포함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거 생각 안 나거든요. 그쵸. 이거 그렇다고 지금 막 주먹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는데 이거 꺼내갖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형사들이 불평 많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미친 새끼들, 우리는 그럼 죽으라는 거냐, 막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형사들이 난리 치니까 나중에 차후에 이제 그 재합하고 난 이후에 지체 없이 바로. 네. 네. 다시 고지하면 된다. 이제 이런 그 나름대로 지침서가 내려왔죠. 그래도 요것도 그러면- 그거랑 같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그런 방책이 예. 있어서. 네. 예. 요거는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